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돈, 건강,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신비한 힘.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노야 노부오. 1902년 야마가타 현에서 출생했으며 1926년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10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신이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골프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요. 정심조식법과 강한 상념을 하면서 매일 골프 연습을 하여 65세 때 싱글 플레이어가 되었고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골퍼와 대결하여 승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장수. 두 번째, 풍요로운 생활. 세 번째, 일과 인생의 성공. 네 번째, 안정된 마음. 이 행복의 4가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첫 번째로 말한 건강 장수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남아돌 만큼의 자산은 필요 없지만 하루하루 어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 그러한 안정된 생활도 행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조건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천명을 알아 편안하고 일말의 불안도 없는 안심 인명의 경지. 그러나 이런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의 행복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역시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심조식법이라는 내가 고안하여 완성한 복식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이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심조식법이란 깊은 호흡, 바른 마음, 강한 상념, 이미지의 3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함은 물론 확고한 일상생활과 모든 소망의 달성을 가능케 해주는 묘법입니다. 조식이라는 호흡법에 의해서 산소를 체내 충분히 받아들임으로써 건강을 얻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의 마음을 쓰는 방법을 그것을 의미하는 정심, 즉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3원칙을 중심으로 바른 마음 자세와 마음의 사용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좋은 상념을 당신 안에 형성해 둡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좋은 상념, 바른 생각을 강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건강 장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10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몸,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매일 아침 내가 사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코스에도 나가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필드를 돕니다. 체력 건강 정도는 60세 수준이고 식사와 배설은 물론 나 스스로 처리하며 치아도 의치가 아닌 내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보다도 깊은 호흡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며
생각의 힘을 믿고 상념의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으며 행복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생기는 것이며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사회와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식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단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의 뜻,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염원하는 상념의 힘, 그것은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불가사의한 소망 달성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념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하게 바라면 일은 꼭 이루어진다. 강한 상념과 이미지의 힘이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키고 이를 성취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 생각의 힘은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이끌 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인품도 향상시킨다. 그러나 상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깊은 호흡을 하고 나날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곧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심조식법이란 내가 확립한 복식호흡법으로서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의 사용 방법인 정심과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 받아들이는 호흡법인 조식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호흡에 의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깊고 위대한 힘을 체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상념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내보냄으로써 일과 소망을 달성하는 것으로 난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인생을 바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지혜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상념의 힘은 우주의 무한한 예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이다. 그리스도는 말이나 상념이 지닌 힘을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 첫머리에는 유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처음 청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말이나 상념의 위대한 힘을 명시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그분이며 만물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말씀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원히 표현된 형태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낳게 하고 형성하는 원초적인 요인이며 강한 말과 상념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도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한 시점에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소원을 하느님이 들어주셔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염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몇 번이고 음미해야 할 깊은 예지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았을 때, 아,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순히 염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단언하고 그 이미지를 강하게 떠올린다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상념이라는 것은 진동과 파동, 기라는 형태로 주위에 자연스럽게 전해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쁜 상념을 품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뇌가 그 나쁜 기를 자동적으로 받아 이쪽의 생각도 차차 나쁜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한편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 예컨대 남과 자신을 치유하려는 그런 생각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으면 이쪽의 마음도 자연히 치유되고 평화를 바라는 온화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자연과 사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좋은 상념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는 식물은 생생하게 잘 자라 좀처럼 말라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통과 컵의 물까지도 그 좋은 생각은 전해져 물의 성질과 결정마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강한 상념을 내는 것과 더불어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평소에 자신의 인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념의 힘에 인간성이 가미될 때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힘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명 가수 부부였는데요. 여기저기 요청에 의해서 그곳에 출장을 가서 콘서트를 열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좋지 않아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녀는 사가현에 있는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도 내 책의 애독자였고 정심조식법의 실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정심조식법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녹화한 비디오를 보며 곧바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해외 관객이 즐거워하는 장면을 또렷이 상상함과 동시에 500만 원이 모였다, 500만 원이 모였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념하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때 100만엔짜리 돈뭉치 5개가 묵직하게 눈앞에 놓이는 모습도 함께 생생하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하고 싶다도 아니고 이미 모인 곳으로 단정 짓고 상념하면서 그 성공 장면을 강하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한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에 신청했을 때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던 재단법인에서 곧바로 250만 원의 융자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어떤 아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오는 등 추국 전까지 결국 57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그녀가 욕심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에 돈아 모여라 라고 염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돈이 모이도록 염원하였습니다.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때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염원하는 것 외에도 평소부터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생활 태도를 명심해서 언제나 좋은 상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위 사람과 사물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나아가서는 널리 세계에도 바른 기와 파동을 미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모든 소망이 이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서 항상 온화하고 순수한 마음 상태로 생활하게 된 순간 특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일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평소부터 좋은 상념을 품고 또 그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선의 자장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성공을 불러들여 필요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한 상념과 동시에 좋은 상념을 갖는 것 또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현시켜주는 토대가 된다.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아 인공투석 신세를 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년 동안 인공투석을 해왔던 터라 신장병을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반쯤 체념했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는 사람의 권유로 내 강연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고 크게 깨닫은 바가 있었는지 곧 정신조직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좋은 소식은 인간관계 호전이었습니다. 투석 환자는 한눈에 건강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Y씨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전철의 노약자석에 앉더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아 기분 나빴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은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중환자라는 연민의 눈으로 본다거나 그래서 그녀도 마음이 뒤틀려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자신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거나 은근히 남의 불량을 바라는 삐뚤어진 생각에 휩싸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조식법을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나 안색,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문병을 와도 어딘지 모르게 병자에 대한 멸시와 우월감을 내비치는 듯 느껴졌던 친구들의 태도도 따뜻하고 협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Y씨 쪽에서도 삐뚤어진 생각과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싫은 사람은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이 자신의 주위에 모여들어 주위의 인간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또한 투석을 시작하기 전의 기준치로 모든 수치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극적인 개선은 인공투석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성과입니다. 인간관계에 이어서 그녀를 괴롭혀온 평생 질병도 분명히 회복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던 경향이었던 성격에 실천력과 결단력이 더해져 생각해낸 것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망설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정신조식법의 효과는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피해가는 힘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일이 당신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재해는 당신을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일대가 폭설로 인해 온통 뒤덮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조식법을 실천하던 네무로 씨의 집에는 마치 그곳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년 연속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며 나에게 전해왔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지붕까지 덮어버릴 정도의 폭설이 내렸지만 역시 그 사람 집에서만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둔 승용차에도 전혀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상념과 호흡의 힘은 어떠했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염원하는 일을 실현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피해가게 해주는 힘, 그 힘을 발휘시키고 또한 당신 내부에 축적시켜주는 그 묘법이 바로 정심조식법인 것입니다. 신변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 호흡법은 앞으로 지그를 휩쓸 갖가지 천재지변을 피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가까운 미래 재앙과 정화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미리 조금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마음가짐과 집중했을 때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좋은 일을 부르고 어려움을 피한다는 두 가지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신조식법이 바른 마음가짐과 마음을 쓰는 방법을 의미하는 정심과 우주의 에너지를 체내 깊숙이 받아들이는 조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호흡이라는 마음과 몸 양면의 요소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없더라도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호흡과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내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음식이라면 일주일, 물이라면 사흘 정도 먹지 않아도 인간은 살 수 있지만 단 5분만 호흡을 멈추어도 곧 죽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생명 유지에는 산소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생명과 신체 면에서의 산소의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뇌와 정신의 활동 혹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힘, 즉 상념력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산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두뇌 활동, 마음의 작용, 감정의 컨트롤, 사념과 상념이라는 고등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소는 뇌의 작용에 있어서 최고로 훌륭한 연료이자 가장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신조식법에 의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치매의 90%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산병의 증상이 특히 두통이나 사고장애와 같은 뇌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뇌세포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뇌의 건강은 산소의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뇌세포에 언제나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저항력을 높이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가 줄어드는 속도와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30%만 발휘되고 있는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에 의해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여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60살이 넘어서 오히려 뇌세포가 회복되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마저 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조식법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를 모르는 건강한 노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건강이란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건강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제 수명을 다할 때 인간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의 중요함, 산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정도의 얕은 호흡에 불과합니다. 폐 깊숙이까지 공기를 보내주지 않고 폐 윗부분만 공기를 들여보내는 그것을 호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이야말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나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흉악한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이 얕은 호흡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앞뒤 분별 없이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은 뇌 세포와 그 작용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얕은 호흡을 해서 태아기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뇌 작용에 일종의 왜곡과 결함을 일으킨 채 태어나는 아이가 늘고 있고 그들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타고난 본래 작용을 그대로 가동하기만 한다면 실로 올바른 기능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히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욕망을 품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학교 때문도 사회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얕고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깊은 호흡을 실천하여 산소를 체내, 특히 뇌세포에 충분히 공급해주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가 착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태교에만 열중하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깊은 호흡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깊은 호흡을 하면 어머니의 피 속에 산소가 충분히 흐르고 태아도 산소를 충분히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올바름이 태아에게 또렷이 각인되고 태어난 아이는 그 후에도 올바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어설픈 가르침과 교육을 시키고 설교나 도덕적인 생활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깊은 호흡을 권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질병도, 나쁜 일도, 흉악 사건도, 불상사도, 싸움도, 전쟁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도 산소는 세계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섭취할 필요도 없고 인간과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산소를 오로지 깊이 호흡하라. 그러면 그것만 실천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신의 배려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천벌이 내릴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함으로써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암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포의 이변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이 불량세포가 무질서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쁜 세포 집단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 암세포의 나쁜 세력이 정상적인 세포 면역 기능을 웃도는 데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이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건강 그리고 그 면역력과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산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조식법에 의해 계속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여 온몸에 골고루 공급해주면 체세포는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라는 불량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게 되며
가령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세포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마음의 작용과 암이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밝혀낸 의사도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며 좋은 상념을 하는 등의 심리적 요인이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암의 예방과 극복에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환경 오염이라는 형태로 인간 자신들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호수로 간사이 지방에 있는 비와 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염이 심하여 물은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며 이전의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99년 여름만은 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해 파독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비와 호의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모험이 열렸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깨끗해지면 일본 전역의 물이 정화된다는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 호수 주위에 300여 명의 참가자가 집결한 다음 나를 중심으로 호수의 수면을 향해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정면으로 맞으며 대단원을 외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기고 엉겨 대화의 세상이 열렸다. 내가 선창하고 참가자 전원이 그 대단원의 말을 10번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화는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단원이란 문자 그대로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단정지어 말하는 외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주 무한력이 스며든 주문의 힘이 주위 사물에 퍼지고 침투하여 세계 평화를 비롯해 많은 소망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상념의 말이며 또한 가장 강력하게 상념의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호수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전해졌습니다. 대단원에 넣어 외친 우리의 상념이 악취의 원인인 수초 발생을 억제하여 호수를 깨끗하게 바꾼 것입니다. 만물의 조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의 생각, 그것이 대단원에 의해 풀과 물에 분명히 전해져서 그 성질을 바꾸고 자연의 더러움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직접적으로 호수의 물이여 깨끗해져라, 악취의 원인인 풀이여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직접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풀이 제거되고 물이 깨끗해졌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대단원이 대화의 세상, 즉 우주 만물의 위대한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생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영원이나 사물의 조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단원은 자연의 안녕, 세계 평화, 우주의 조화를 지향하는 가장 큰 염원이며 상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연의 일부인 비와 호의 물이 깨끗해진 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일, 즉 거기에 다 포함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셔츠를 빨면 주머니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대화를 바람으로써 호수의 정화라는 소화도 자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조화를 지향하는 강한 상념에 자연이 반응하여 그 한 부분인 작은 조화가 저절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념의 힘에는 말하자면 대는 소를 포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고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보다 큰 소망을 염원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자연스레 하나하나 정화됩니다. 큰 조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저절로 시정되어 모든 부조화와 부족당한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만물에게 전해져 그것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라고 직접적으로 염원해도 좋고 간접적으로 크게 염원해도 좋습니다. 크게 염원하면 자연히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념의 힘은 그 정도로 자재로운 것입니다. 산소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생물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기 쉽고 의식과 상념, 그 사람의 인품 등에 따라 성질을 바꾸기 쉬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물은 마음의 거울이며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비춰내는 물질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파동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이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을 얼림으로써 물이 가진 결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드러내는 생각과 파동에 의해서 그 결정의 모양이 실로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아주 선명한 화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의 음악과 말을 들려주고 의미 있는 문자를 보여줌으로써 그 결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좋은 말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나쁜 말로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쪽의 의도와 의미를 물이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념은 물에 전달되고 반영되어 그 성질과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심리에 맞춰 물이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모토 씨는 이것을 물에는 정보의 이해와 기억 능력이 있고 인간의 상념과 의식이 파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자라는 모양을 매개체로서 물로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주술, 즉 혼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뛰어난 실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의식, 심리가 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와 질투와 경멸이라는 마이너스의 감정을 갖고 컵에 물을 마시는 것과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이라는 플러스의 감정을 갖고 마시는 것은 그 물의 맛과 몸에 비치는 작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시는 물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인간이 마시는 물은 저절로 좋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모든 물질의 상태와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념이 만물의 존재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이론을 보면 물질의 최소 단위는 분자와 원자라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변성을 지닌 요동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그 상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기의 파동이 되어 공기 중에 전해지고 물질의 생성 구조에 영향과 변화를 주거나 혹은 물질 자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원을 담은 약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나는 약을 처방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조재원에게도 이 약을 마시는 환자의 병이 낫도록 빌면서 막자를 돌리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가 들어간 경우라면 이 약을 마신 환자의 통증이 멈추도록 염원하면서 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잘 치료된다는 소문이 났고 쇼와 초기에 큰 불황 속에서도 도쿄 시내에 손꼽히는 병원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과 염원은 물과 초목뿐만 아니라 약이라는 무생물의 물질에도 전달되고 그것을 복용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 생각을 담은 약은 그렇지 않은 약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경우 약 자체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감정과 부정적 개념이 생각에 포함되고 그것들은 자칫하면 플러스 감정과 긍정적 개념보다도 짙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놈만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길 모퉁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이너스 의식이 불러온 현상이기도 합니다. 병도 의식이 물질화한 것으로 계속 생각하면 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지향의 좋은 상념 혹은 병에 걸리고 싶거나 특별히 걸리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고요한 무색의 상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생각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공투석을 하던 사람의 그 병이 정심조식법에 의해 극적으로 치료되었던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병원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 간 병원에서 일본에 손꼽히는 명의를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조식법 덕분에 운도 좋아져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보내왔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간 곳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생각의 힘으로 그 행운을 좋은 현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 될 때는 되도록 남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이듯이 대단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일로 고민하던 사람은 그것이 해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970년 무렵에 스위스의 알프스 3개의 산을 등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제일 중요한 몽블랑을 등산하는 날 하늘에 두꺼운 먹구름이 들어오져 버렸습니다. 모두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전망대까지는 올라갔지만 역시 온통 짙은 먹구름 속에 가려 시계가 제로 상태였습니다. 곧 구름이 갠다. 나는 그것을 눈에 보이듯 자명한 사실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라 개라 하고 염원한 것도 아니고 갰으면 좋겠다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갠다고 호기를 부릴 생각도 없었지만 틀림없이 갠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내게는 눈앞에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몽블랑의 위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지극히 당연한 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담담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더구나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려던 부부에게도 무심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갤 테니까 하고 말리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분쯤 지나자 짙은 구름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눈앞에 파란 시계가 열리고 바로 정면에 몽블랑이 전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산에 올랐다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담담하게 내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자연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갠다는 내 생각에 한 채 의심도 품지 않고 나 자신이 고요한 확신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하게 바라고 있으면 바란다는 것은 한편으로 집착심을 낳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라는 불만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산이 흐린 채 변화가 없었더라도 특별히 불만을 느끼지 않고 역시 담담히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우주에 가득 찬 무한 에너지의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강한 상념뿐 아니라 사람이 지닌 고요하고 깊은 생각에도 우주 무한력은 감응하여 사람의 생각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염원의 강도도 보자면 이렇게 되라고 바라는 상념 쪽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겠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무한력은 똑같이 힘을 빌려줍니다. 바꿔 말하자면 상념이라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에게도 무한력은 똑같은 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바라지 않더라도 당연한 듯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심경의 힘도 신념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생각한 순간에 실현된다. 그 요점만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두 세계를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식에 의해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영적 세계. 후자는 상념에 의해서 사물이 생기고 또 상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또한 차원 높은 존재로서 한정된 물질 세계를 포괄하여 무한한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우주의 관계를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념을 품어 그렇게 되라고 바랄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얻고 싶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없어진 지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상념은 모두 차원 높은 영적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접하는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실현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 바탕이 강력한 상념과 상상력, 완료형에 의한 단원 등에 의해서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작용하는 우주 무한력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소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무한력이란 무엇인가?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kg이 한도인 저울에 100kg의 무게를 달 수 없듯이, 혹은 나뭇잎 하나로 숲의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무한한 존재를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 파악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에너지이며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존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리 자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조화를 가져오는 무한하고 심원한 에너지이며 또 그들을 자유자재로 관리, 운영하는 원리와 법칙, 말하자면 신의 뜻, 우주의 섭리 자체가 우주 무한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 무한력이 우리와 먼 존재는 아니고 우리의 주위, 신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라고 부르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품고 염원을 바랄 때에도 거기에 우주 무한력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일상에서 늘 무한한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와 약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입니다. 생체가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면역력과 방어 기능, 자연 치유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며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력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나 그 강약과 개인차는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이후로 그 생명력이 점차 소진되어 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점점 이지러져 가듯 병과 건강에 대한 부주의나 스트레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건강력을 쇠퇴시켜가는 과정, 곧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건강이란 본래 힘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그 면역 기능이나 자연 치유력에 누적된 피로와 쇠약을 막아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주역은 약이나 의료 행위 같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상상과 상념의 힘이며 또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는 산소,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건강 유지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양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자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 즉 산소입니다. 생명과 그 건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충만해 있는 산소에 의해서 유지되고 활성화되며 향상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살 안팎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아직 골프채를 휘두르며 잣디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건강함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라곤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일상생활의 습관으로서 도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장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데 대응하기라도 하듯 조급하고 표면적이며 가벼운 호흡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 밑바닥까지 충분히 들숨이 들어서는 일이 적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돼야 될 산소가 부족함과 동시에 온몸으로부터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는 작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의 기능과 작용이 저하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취약한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무자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얕은 호흡에서는 효율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폐 저까지 공기를 보낼 수 있는가? 그 포인트는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을 충분히 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어서 폐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폐와 복부의 경계막인데, 이것을 눌러줌으로써 폐를 포함한 흉곽 전체가 확대되고 배가 부풀어 공기를 폐 저까지 골고루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복식 호흡으로 폐첨 호흡에서 횡격막이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횡격막을 내리는 것, 그것이 깊은 호흡하는 요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횡격막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단전입니다. 단전은 배꼽 아래 4에서 5cm 내려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힘을 주면서 숨을 들여보내듯이 하면 자동적으로 횡격막이 내려가 폐 전체의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몸의 중심부까지 들숨을 들여보낸다. 단전을 강하게 의식한다. 그 중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법에서는 그 단전의 위치를 배꼽 바로 밑 배 표면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백가죽과 복벽 부근에 단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숨을 몸 앞부분으로 밀어넣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래 복식호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식호흡이 아니라 복벽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단전이 몸의 표면이나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꼽 아래라도 좀 더 몸속 깊은 곳, 즉 등 쪽에 복벽과 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이 아니라 그 정중앙 부분에 의식을 모으고 힘을 주면서 그것을 목표로 들숨을 들여보내듯이 합니다. 그러면 맨 뒤까지 횡격막이 내려가고 따라서 폐가 한껏 넓어져서 폐 전체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단전에 공기가 들여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중앙에 의식을 집중하고 꾹 힘을 주면서 공기를 밀어넣듯 합니다. 또 머릿속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그립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상 가장 효율적으로 폐 저까지 공기를 채우고 깊은 호흡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신체 중심의 감각이 길러져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다. 몸의 정중앙에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신체 중심에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의 정중앙을 강하게 의식하고 힘을 줌으로써 우리의 중심 감각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이 균형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아랫배 중심에 힘과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른바 마음이 안정되고 너그러움과 온화함,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하고 침착한 마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깊고 큰 호흡을 되풀이함으로써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산소를 체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순환시켜 온몸의 생기와 뛰어난 기상이 넘쳐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공기를 모으는 일은 바로 몸의 중심에 우주의 무한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입안에서 외칩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소리라든지 중얼거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자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는 것,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내관입니다. 아프던 발이 나았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념입니다. 나아서 씩씩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내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고
상념과 내 간의 관계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식과 상념, 내간을 따로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병행하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식만 단독으로 해도 건강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상념을 호흡법 없이 해도 역시 실현 효과는 있지만 생각과 호흡을 일체화시켜서 했을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신조식법을 실천할 때는 방울도장이라는 특수한 손깍지 형태를 취합니다. 양손을 모아 주먹밥을 만들듯이 살며시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울도장은 정심조식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할 때 하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며 사람들이 말하는 피라미드 파워와 같이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하기 쉬운 형상입니다. 양손으로 만든 그 피라미드와 비슷한 삼각주 모양을 안테나로 해서 우주의 무한력이 모여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내 무한력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미, 채식 중심의 식사 습관은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식사 습관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 이외에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는 완고한 강박관념 따위는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식사할 때는 거기서 나온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외식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것에도 젓가락을 댑니다. 순수하게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현미 채식을 일관하는 편이 좋겠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구애받다 보면 다른 부자유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나의 본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식사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 따위는 정심조식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간단히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원칙만 정해놓고 다음은 그때그때 상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를 하거나 완고한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가면을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미식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미 의사로서 생활할 무렵부터 70여 년 걸친 오랜 습관입니다. 현미 자체가 생명을 지닌 먹거리이며 또한 버릴 것이 없이 전부 먹는 음식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 원리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백미는 현미의 찌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미를 찧어 껍질인 결을 없앤 정미이기 때문에 땅에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미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옵니다. 백미는 인공적으로 가공되는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데 비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현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습니다. 가능한 한 현미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령 채소를 주로 먹되 고기와 생선 등의 동식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은 식물성을 섭취하는데 두부를 매일 먹습니다. 밭의 고기라고 불리는 콩류식품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은 일입니다. 식후에 쏠잎을 씹는 것도 정해진 습관입니다. 그것도 전쟁 직후부터 계속 해온 것인데 골프장에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쏠잎을 가지고 가서 저녁 식사 후에 그것을 3번 정도 잘라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껌처럼 계속 씹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학적, 영양학적 효능을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치아와 잇몸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아직까지 대부분 이가 내 것이고 충치나 의치를 모르는 것도 사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입과 치아 모양을 살펴보면 인간은 육식에 적합한 생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자나 이리 같은 육식동물처럼 입의 형태나 치아 모양이 날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곡류나 채소류를 먹는 초식동물에 가까운 식사가 인간에게 가장 알맞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장은 몸 길이에 비해서 무척 깁니다. 이것도 인간이 초식동물이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채소와 같은 섬유질의 소화 흡수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초식동물의 장은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몸을 산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해 길다란 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육식은 독이 되며 그것은 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는 식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욕망이 관계된 만큼 아무래도 거기에는 자신의 기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싫은 것은 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기호가 너무 강하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기호란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호에 편중하지 않도록 식사 내용도 일단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좋고 싫고의 구애됨이 없이 모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술, 담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두 체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해로운 기호품입니다. 다만 그것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발산된다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도록 충고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내친김에 저의 하루 생활 방식을 간단히 적어두겠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옥상에서 골프를 1시간 합니다.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독서를 하거나 TV 뉴스 등을 대충 보면서 그 외에 손님이 찾아올 예정이면 오후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녁 식사를 한 뒤 독서, 원고 집필, 잡일 등을 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정신조시법을 행하는 것은 그 취침 전에 30분 정도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아주 즐기는 일로서 소설, 인물 평론, 역사물 등 가리지 않고 잡다한 독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독서 습관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8시간의 수면 시간은 노인에게는 긴 편이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안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 자는 것도 건강을 입증하는 증거로 깊은 잠은 깊은 호흡에 호응하여 초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법이라면 목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목욕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의 일과로 되었습니다. 데우지 않은 물로 목욕을 하거나 욕조에서 나왔을 때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를 수축시키는 것으로서 피부에도 좋고 또 신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나날이어서 일어나서 먹고 씻고 잠자는 일 외에는 골프채를 휘두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깊은 호흡을 행하는 정도입니다. 갓난아이의 하루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루나 극적인 사건만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하고 평범한 날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확실하게 안정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병원을 운영할 당시에 잠잘 시간도 식사할 틈도 없이 환자가 몰려들었으니 병원의 수입은 상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해서 벌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들어왔지만 내가 의사가 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환자를 치료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그 결과 먹고 사는데 궁핍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러한 순서로 일과 돈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 순서를 잘못 정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를 치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손익계산을 해본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벌이에는 서툴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의 궁핍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아니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언제나 얼마든지 반드시 수중에 들어와 돈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지면 강연 의뢰가 오거나 책에 인세가 들어오거나 해서 언제나 그것이 조달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돈에 궁핍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모아진 돈을 기부까지 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나는 우연이라고도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서 상념을 바람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결코 궁지에 빠뜨리지 않는 신의 가호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같은 힘을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의 상태, 즉 정심을 언제나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망을 품지 않는 한 당신이 돈에 궁핍한 일은 없을 것이며 부족함을 느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충분치 않다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본래 불필요한 것을 당신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인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없다. 이 확신만 있으면 물건에 구애되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금전에 대한 집착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강박감도 없습니다. 여기에 돈이 잔뜩 있건 없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먼 옛날 당시 돈으로 3만 엔이라는 거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채 결국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일도 없고 그 후에도 변함없는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저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치라는 정도로 생각해 특별히 구애되는 마음도 없었고 굳이 독촉하지 않겠다며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돈이 내 손을 떠난 것이려니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 없애는 것은 마음의 세계와 영적 차원에서 덕을 하나 쌓는 일이 된다. 혹은 자기의 업을 하나 없애는 일이 된다. 그러한 인과응보의 이치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현세적으로는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큰 원리와 높은 차원에서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의 소멸이며 다음에 얻게 될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정심의 3원칙인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명심하며 실천하고 조식에 의해 우주의 무한한 힘을 체내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또 신의 뜻을 우주의 힘을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연히 내 세포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되며 큰 원리와 뜻에 기초한 건전한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심이 길러지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이나 쓸데없는 것은 원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강박과 집착은 점점 사라지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일이 비로소 보입니다. 곤란한 상황이나 장애물이 줄어들고 어려운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자제력이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로워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제력과 구애받지 않는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강한 의지력과 괴로운 수행 따위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정심 조식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같이 구애됨이 없는 마음, 바른 마음,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원래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뇌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불성,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우주 무한력, 이것이 작용하는 데 있어 우리 스스로가 구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얕은 호흡이나 필요 이상의 욕망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단지 정심 조식법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정심의 3원칙을 언제나 명심하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심의 3원칙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심 조식법에 있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3가지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우주 무한력의 효용을 생명과 생활에 활용하고 생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올바름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모든 존재물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그 원리에 걸맞은 일이며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늘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가려는 생활 방식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병에 감사함으로써 병을 치유하고 지금의 실패는 다음의 성공의 발판이 되듯이 비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자세와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사태를 호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경험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미국 여행 때 사다 준 아끼던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애용품이기 때문에 좀처럼 체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책에서 읽었던 이를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파악한다라는 말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없어진 물건 때문에 끙끙 앓아봐야 방법이 없다. 그보다는 주운 사람이 기쁘게 써주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볼펜이 나왔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어려움은 피해 나가고 소망은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고맙다,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햇살이 비치고 참새가 지저귀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의 감동을 불러일으켜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갖가지 고통이나 부족함은 있겠지만 하루하루 어쨌든 무사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고마움을 나날이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싶어지면 수를 10가지 세어보세요. 대부분의 불평, 불만은 그것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억제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밝고 큰 소리로 웃어 넘어가듯이 말해봅시다. 큰 소리로 불평을 해보십시오. 불평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밝게 울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 뒷전에서 투덜대기 때문에 안으로 맺혀 다시 싫은 기분이 증폭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병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병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시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이며 바르게 고쳐 살아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이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을 계기로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속적인 성공과 지위와 재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져 보였다. 가족의 고마움이 비로소 이해되고 그 유대관계가 강해졌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란 무엇일까?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실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있는 색즉 시공이란 말처럼 동시에 공즉 시색이기도 합니다. 일의 본질은 공이며 또 공이야말로 실존이다. 따라서 그 공 속에는 긍정과 부정, 유와 무, 양극의 것이 통일된 형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4가지를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강과 장수입니다. 행복은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 안에 있습니다. 건강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단명하면 불행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물을 늘리던가 욕망을 줄이던가 둘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심조식법을 실천하면 이 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바라지 않게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심조식법은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하늘에서 내려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일본 제일 큰 병원을 만들어 그 원장이 되겠다. 이런 하찮은 욕망의 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병을 치료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만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실행하면 모두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정심조식법을 생각해내어 그것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나의 천명이며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 인명, 안정된 마음, 경제, 건강, 성공, 이 세속적인 조건에 덧붙여 자신의 천명을 알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정신적인 안녕 또한 행복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매우 맑은 심경이 됩니다. 이것이 안심, 인명의 경지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명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침착한 마음가짐을 얻는 것도 안심, 인명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해도 가령 하늘을 난다든가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원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우주의 뜻은 바다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날거나 하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신은 그 능력을 내려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는 실로 방대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어서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등 그런 능력은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비행기를 발명하고 배를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주어져 있지만 불필요한 것은 무엇 하나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안심하고 무의식의 길을 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원래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죽음을 삶의 종착 혹은 인생이 토막났다거나 몸과 마음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다음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행이며 저쪽에서는 또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사명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세를 졸업하고 내세, 저 세상, 영계 등의 호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영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고 역할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절했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장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저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차원 높은 사명을 이룩하도록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미숙한 채로 죽은 인간은 저 세상에서 보다 향상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주의 뜻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만물의 큰 조화이며 인간도 그것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의 모습은 영계 구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모르는 사람과 길 모퉁이에서 부딪혀 그것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수많은 전생의 인연이라는 속담처럼 전세로서의 인연에 의해 모퉁이에서 부딪히거나 옷깃을 스치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만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해도 어떤 사정으로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만나지 않도록 되어 있기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따로따로 솟아 있어도 그 몸통은 산맥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있듯이 따로따로 맥락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물도 모두 인연이나 연구라는 말로 표현되는 신이 그린 설계도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연은 필연이라는 모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중요하고도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연을 통해서 하늘의 뜻, 신의 뜻에 접속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삼라만상,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필요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필요 없는 것, 무의미한 것, 무익한 것, 그러한 것은 무엇 하나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우주 무한력의 존재를 알면서부터 한층 깊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 나 자신만이 이런 중병에 걸린 것일까? 왜 부모보다 먼저 아이가 죽어버린 걸까? 어째서 이렇게 심한 일, 괴로운 일, 나쁜 일, 재앙이나 곤란이 덮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일에도 사실은 신의 배려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이유나 필연성이 있고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느껴지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세의 우리는 말하자면 신이 그린 무한히 큰 그림에 겨우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거대한 숲속에 잎사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숲의 크기를 알 수 없듯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은 방대한 인과율의 끝없는 순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은 나중에 선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즐거움의 전제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고 결과이며 다시 다음의 원인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그대로 큰 조화를 향한 무한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과 불행, 병과 건강, 삶과 죽음, 이러한 것의 본질적인 구별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이 필연이라면 죽음도 필연입니다. 그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질서와 조화이며 인간은 그곳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 창조의 뜻을 알면 눈앞의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단지 지금을 열심히 사는데 힘쓰다 보면 눈앞에 저절로 정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여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화한 생각과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다음에 새로운 역할을 해낼 저 세상으로 적을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나비오 인디언은 나무를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중요한 존재로 식물도 동물도 심지어 광물조차도 모두 생명을 지닌 평등한 생물이며 공존과 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풀, 나무 사이에 우열은 없으며 인간도 무한히 큰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자연은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리석은 자의 결론입니다. 아직 희망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실현되며 마음이 물질화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매개로 거기에 우주의 무한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TV를 예로 들자면 우주 무한력이라는 전파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수상기가 없으면 영상을 그곳에 비출 수가 없고 또한 성능 좋은 안테나로 파장을 맞추지 않으면 정확하고 깨끗한 화상이 비치지 않습니다. 우주 무한력은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만능 에너지로 큰 부자 스폰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이 써도 뒤에서 무한한 샘물처럼 자꾸만 넘쳐납니다. 얼마만큼 소비하든 결코 바닥나는 일이 없는 우리 몸과 마음의 아주 고마운 주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몸의 구조와 작용, 그것은 우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모양판이며 신은 우주를 축소한 형태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깊은 호흡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심 조직법에 의해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짜 우주와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정심조식법은 우주 자체를 호흡하는 행위이며 우주 원리에 인간의 몸과 마음, 지혜의 힘을 동조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예지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것은 곧 우주를 아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유자란 물질의 극소호 단위이며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 있어서 물질과 마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양쪽 세계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자 상념, 의사, 영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바뀌고 사라져갑니다. 암세포야 사라져라. 필요한 자금이야 모여라. 그렇게 원하는 순간 그 생각은 모두 4차원의 세계에서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념의 세계에서 일이 성취되었을 때 두 차원의 경계에 있는 유자도 그 영향을 받아 3차원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다 강하게 생각하고 당정의 상념을 발휘함으로써 생각의 정도를 강화하면 유자는 더욱더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심조식법에 의해 체내에 모인 우주 무한력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념이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의 가설입니다. 의식이 현실화되는 것을 파동의 원리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빛과 소리가 전해질 때 그 물결 모양의 움직임, 그 파동과 진동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욱 넓고 깊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동은 단순한 전동파가 아니라 물질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부터 생깁니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 회전하는 전자는 고정된 형태를 띤 물질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띠지 않는 유동 상태입니다. 결국 전자는 일종의 파동이며 진동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에 연구된 양자역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는 진동하고 있는, 아니 진동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합체인 물질도 역시 진동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진동이 파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진동하면서 존재하는 파동을 지닌 에너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나 사고, 의식과 같은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생각은 파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의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파동이란 일종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파동은 서로 동조하고 다른 파동은 배척하며 높은 파동은 낮은 파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은 마치 지분처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인간은 이 고유의 파장에 동조하려는 현상만을 만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파장에 동조하는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좋은 생각과 좋은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쁜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히 그 영향을 받아 온화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거나 치유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답답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로 사는 사람에게는 밝고 적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아니, 이 세상 이외의 세계, 즉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현세 세계보다 훨씬 넓고 크고 깊다. 그러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는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찰하면서 현세와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저 세상, 즉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계와 저 세상이라는 말이 틀렸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과 나무가 너울거리는 것을 보면 누구나 거기에서 바람의 존재를 인지할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이 얼핏 이해가 안 간다면 공기의 흐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세상의 존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다고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응시하려는 생명사고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하며 내가 영혼 세계의 연구를 통해 배운 것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은 영과의 교류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주 무한역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주 무한역이란 만물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모든 것의 설계자이기도 하고 영계 등은 거기에 포함되는 작은 세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교룡보다는 정심조직법을 행함으로써 그 우주의 무한한 힘을 모아 활용하는 편이 우리의 지식과 힘의 수준을 훨씬 높아지게 하고 그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무한역은 영계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존재이면서 그에 비하여 영계는 우주 무한역이라는 만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이루는 데 불과합니다. 하물며 현세라는 것은 그 한 장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만 대충 훑어보고 한 권을 안 셈치고 한 권만 읽고 만 권을 이해한 셈친다. 이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차원 높은 존재인 우주 무한역을 알았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발밑을 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발밑을 응시한다는 것은 바로 정심, 나날의 바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높은 하늘을 맹목적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있는 하루하루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날개와 하늘의 이치를 아는 높은 관점도 몸에 익혀집니다. 가지를 높이 뻗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를 땅속 깊이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가 우주 무한역의 존재를 알고 정심조식법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머리로 이해하는 이상으로 확고하게 마음에 자리 잡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심조직법은 단순한 복식 포흡이 아니라 우주 무한역을 모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이끌고 동시에 상념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세련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습니다.
정심조직법에서는 호흡법과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마음의 사용 방법을 중시하고 특히 평상시의 마음가짐으로서 첫 번째,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세 번째,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밝고 즐겁게 또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은 조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다양한 호흡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 연구해온 결과 그것들의 장점을 응축하는 형태로 거의 완전한 호흡법으로서 완성된 것이 바로 복식 호흡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식법만을 실행해도 건강 획득, 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조식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기가 그만큼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먼저 등줄기를 똑바로 펴고 앉는다. 등줄기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를 참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똑바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등뼈라는 것은 완만하게 굽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몸을 세우듯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흡법입니다. 흡식, 충식, 토식, 소식, 정식 이 순서대로 행합니다. 먼저 흡식입니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들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의 표면부가 아니라 더욱 안쪽의 몸, 정중앙을 가리킨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식,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이 들어간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2단계가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몸의 중심에 직접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항문을 꽉 조일 것, 그럼으로써 복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장 둘레 혈관에서 많은 피가 밀려나와 온몸의 혈행이 좋아집니다. 펌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충식 단계에서 항문을 조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식, 숨을 토해낸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소식, 보통의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와 같은 한 사이클로 해서 이것을 25회 되풀이합니다. 노인이나 병자처럼 한 번에 25회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침, 낮, 저녁 등 차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20호회가 되면 됩니다.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지만 나누어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식입니다.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한다. 25회의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준 채 조용하게 천천히 보통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있어도 좋고 병이 든 사람을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된 책입니다. 내용도 많이 괜찮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실용적인 내용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한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있으면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